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피로 강도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플리파이드 퍼티그 해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마이너 롤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좀 했죠.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용접 후처리에 의한 피로 수명의 증가입니다. 이게 이제 용접을 다 한 다음에 그 용접 부위를 이게 그라인딩 한다든지 티그 드레싱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 녹였다 이제 용접이랑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피닝이라는 건 때리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후처리를 이용해서 피로 수명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런 공법을 적용한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피로 수명이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중에서 뭐 용접 토 그라인딩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나머지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적용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배우고요. 마무리하는 거 예제 한두 문제를 풀어보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접 토 그라인딩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그 용접 구조물의 피로로 손상 원인은 주로 이제 용접부의 과도한 응력 집중, 이것뿐만 아니라 그 균열과 유사한 이산 그 표면 결함, 크랙 라이트 플로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접 토 쪽을 이렇게 이 그라인더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매끄럽게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그라인더가 있고요, 이렇게 벌 그라인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요거는 조금 느리겠지만 좀 섬세하게 이게 다듬을 수 있고요. 디스크 그라인딩은 좀 이게 좀 거칠긴 하지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사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용접부와 모재가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응력 집중이 이제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상의 어떤 미세한 결함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피로 수명이 향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요게 이제 as weld입니다. 용접 후에 이제 바로 형상이고요. 요거 이제 볼 그라인딩을 하면 여기가 이제 매끄럽게 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접 응력도 이제 응력 집중도 좀 완화가 되고 여기에 어떤 크랙 라이트 플로어 같은 그런 이제 결함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그라인딩과 벌 그라인딩에 대해서 지금 뭐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벌 그라인딩을 많이 씁니다. 네, 벌 그라인딩을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적당히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연사 가공을 하는데 이걸 너무 깊게 파면 안 되고 적당히 좀 파야 되고요. 그러니까 0.5mm 이상 파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이걸 너무 많이 파먹으면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응력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피로 수명이 오히려 음, 감소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이제 2mm 이상 크거나 아니면 부재 두께 약 7% 이상 이렇게 연상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러면 이 공층 응력이 커져서 피로 수명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런 토그라인딩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던스가 있는데 이렇게 경사진데 이런 데 중간중간도 이렇게 결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매끈하게 갈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밑에뿐만 아니라 위쪽까지도 이렇게 이제 갈아줘야 되는 게 상당히 규정.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용접 호 끝단에서부터 용접 각장의 절반, 2분의 1까지 용접 비대 경사부까지 함께 이제 그라이딩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라인딩 깊이가 0.5보다는 좀 커야 되고요. 또 너무 적게 하면 안 되니까 0.5보다 커야 되고 2mm나 아니면 판 두께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인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이제 사실 측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뎁스 게이지라는 거를 성급해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딱 대기만 하면 이 범위대로 이제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라인딩을 하고 나면 매끈하게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제 부식에 대해서 부식 방지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부식이 있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흠결이 생기게 되고요. 피트라고 해서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됩니다. 흠도 크랙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라인딩 한 효과가 전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인딩 한 부분은 항상 부식이 안 생기게 잘 방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딩 효과도 마찬가지로 부식 방지 기간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원칙입니다. 그다음 뭐 티그 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끝부분을 이렇게 녹였다 다시 풀어줘.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좀 이쁘게 다듬어주는 드레싱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좀 다듬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피닝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해머로 이렇게 때려서 여기 이제 잔용력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특히 그라인딩, 티그레싱, 해머 피닝 이게 이제 피로 수명 얼마나 이제 증가를 하느냐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사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다룬 그라인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일드 스트렝스가 350보다 작은 경우는 일드 스트렝스의 이제 0.01을 곱한 배만큼 퍼티그 스트렝스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3.5배까지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드 스트렝스가 350보다 큰 경우는 맥시멈 3.5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35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이제 2.35배만큼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토 그라인딩 같은 걸 그러면은 뭐 이것만 적용하면 그 피로 수명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쉽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남발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후처리 작업은 굉장히 그라인딩하는 굉장히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철을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매끄럽게 갈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라인딩이라든지 이런 후처리 방법은 이게 마지막 히든 카드로 남겨두는 거예요.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작이라고 하거든요. 설계하다 뭔가 실수를 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피로 수명이 이제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는 작은데 이제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런 특별히 그런 이제 부분적으로 도저히 설계 관점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어렵다, 아니면 또 실수를 해서 너무 이제 피로 수명을 높게 평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마지막에 생산 단계에서 이거를 적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남발의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그 그라인딩을 이제 설계 적용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게 됩니다. 작업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도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라인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더 걸리고요. 또 이건 아까도 이제 성급의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를 받으려면 또 이제 우리가 딱 어떤 공법을 적용하자마자 바로 그런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들은 최소화 거의 쓰지 않는 거를 사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가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성급 규정을 좀 복잡하게 적용한 겁니다. 자, 일단 어떤 맞대기 용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 응력 범위가 20년간 해수중 응급 보호 상태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핫스팟 응력 범위. 이제 여기가 이제 주어진 게 이게 핫스팟 응력 범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메가파스칼이 뭐 이건 2천만 번, 이런 거는 100만 번, 뭐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의 이제 항복 강도가 355메가파스칼이고요. 두께는 3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 상태에서 이제 평균 핫스팟 능력이 20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졌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접 후처리 작업도 적용이 됐어요. 이랬을 때 피로 수명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판 두께는 30이고요. 자, 이게 이제 두께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공치 응력. 이게 지금 30.7인 경우는 용접부에도 마찬가지로 그 평균 응력 효과, 민 스트레스 이펙트, 요걸 이제 고려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20메가파스칼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각 355메가파스칼인데 요거는 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토그라인딩을 적용할 때 이제 이게 요 항복 응력이 적용이 되죠. 자, 여튼 일단은 이제 우리가 FM 요 민스처스 이펙트 요거를
팩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텐사일과 이제 컴프레션 있죠. 그래서 이 텐사일 같은 경우는 스태틱, 아까 스태틱 20이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 레인지의 이제 절반을 더해주면 되고요. 컴프레시브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태틱에서 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40인데 이게 원래는 요게 이제 텐사일은 40, 그 다음에 컴프레시브는 0, 그 다음에 90은 65, 25. 이렇게 이제 요 텐사일과 컴프레시브를 요거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M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1보다 작은 FM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지 N, 요거는, 우리가 그, 지금, 요 SN 커브 중에서 지금 30.7에 있는 SN 커브를 이제 가져온 거죠. 거기에서 여기서 FM을 여기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 thickness effect. 원래 이제 30.7에서 22T가 이제 레퍼런스죠. 그래서 2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익스포넨트는 0.25를 이제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10의 6승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을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 클 때는 요 식, 즉 m이 이제 5인 요 식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n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계산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라지 n이고 여기 이제 스몰 n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요 스몰 n을 라지 n으로 나눠주면 이제 데미지 레이셔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줍니다. 쭉 더했더니 꽤 많이 크죠, 그렇죠? 2.63이 나와요. 2.63이 나오면 이게 이제 피로 수명이 20년, 아까 20년 동안 이 하중에 가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2.63을 하면 결국 7년밖에 안 나요. 그럼 결국 이제 피로 수명을 최소한 2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토우 그라인딩을 적용을 합니다. 토우 그라인딩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룰에 따면 항복 음력이 350메가파스보다 클 때는 요 향상되는 게 3.5배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62를 3.5를 곱하면 단박에 26년이 이제 넘어서 우리가 20년을 이제 넘도록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규정이 IPC 20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려서 이제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뭐 어려운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드에서도 물론 이제 이 분포 이런 분포를 구해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분포만 계산하면 실제 야드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퍼티그 스트렝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강 Simplified Fatigue Analysis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9강에 이제 Spectral Fatigue Analysis가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강의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강의는 이제 다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은 이제 아마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화물창이나 연료탱크, 친환경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좀 배우게 되거든요. 자, 여기 Simplify Fatigue, 여기 이제 레퍼런스는 저하고 고대영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이 Simplified Fatigue는 먼저 우리가 이 Fatigue Analysis라는 게 어려운 게 어떤 응력의 분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응력의 확률 분포. 요런 분포를 이제 Simplified는 이제 롱텀 분포로 가는 거예요. 롱텀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20년 이제 스트레스 레인지의 어떤 20년 분포를 한 번에 사실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이제 아시겠지만 심플리파이드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무래도 정확도는 떨어지게 이제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분포를 20년에를 하나의 이제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퍼티그 데미지라는 게 이제 하나의 클로즈드 인테그럴 폼으로 돼서 그냥 어떤 개수들만 탁탁탁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되게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종부제. 그래서 이제 하스파 스트레스가 보이론이나 아니면 이제 응력 집중계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하스팟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그 응력 집중계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표로 이제 주어지거나 아니면 간단한 이런 유한 요소 해석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스펙트럴 퍼팅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 요 심플리파이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레일레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건 하나의 시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기 20년을 그냥 무조건 모든 시스테이트에다 묶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 시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브 앰플리튜드가 레일레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레일레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시스테트에 대해서 이제 분포를 가정을 해서 맞추고 또 그걸 누적해서 이제 시스테이트별로 어떤 퍼티그 데미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티그 데미지가 여기도 있지만 요 외부 스캐터 데이터에 있는 모든 시스테이트 계산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각 시스테이트의 어떤 발현 빈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퍼티그 데미지는 또 이제 그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요 이제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해석에서 이제 했던 똑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요 스트레스 리스판스 앰플리튜드 오퍼레이터, 요 RA하고 웨이브 스펙트럼을 이제 조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뒤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심플리파이드 퍼티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자, 이 퍼티그 라이프에 대해서 아까 클로즈드 폼이라고 했죠. 그렇죠? 클로즈드 폼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라이프 동안 이게 이제 사이클 수가 몇 번이냐. 이게 이제 ND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ND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분포 함수를 이제 F 델타 시그마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데미지 레이셔를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마이너 룰에 의해서 라지 ni분의 스몰 n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델타 시그마부터 델타 시그마의 델타 시그마 요 사이에 있는 스트레스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그럼 분포에다 그 요 차이에 해당하는 d 델타 시그마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숫자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이제 확률 분포니까 여기다 토탈 숫자를 곱하면 거기에 이제 스몰 n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꿔주면 되죠. 0부터 무한대까지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지 n 같은 경우는 어때요? 라지 n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SN 커브로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 시그마 이제 마이너스 m 제곱이고 요거 이제 y 절편이었는데 앞에서는 이건 이제 로그 스케일로 계산했었는데 로그를 다 떼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지수 형태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제 A 반은 바깥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델타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델타 시그마에 대한 어떤 적분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클로즈드 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F가 이제 Y부 분포잖아요. 그 분포를 식으로 해서 이걸 여기다 넣고 이제 실제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스트레스 레인지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 요게 이제 2 파라미터 Y부 분포인데요. 요게 이제 Y부 분포에 대한 식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변수가 두 개 있죠. Q하고 H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뭐 델타 시그마는 이거에 대한 함수고요. Q하고 H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H는 이제 쉐입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Q는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DF하고 PDF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PDF, 여기 확률 분포가 있고요. CDF는 이걸 적분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과학률. 초과학률은 이 CDF를, 1에서 CDF를 나누면 이게 이제 초과학률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초과학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로드라고 하면, 로드가 이제 0인 경우는 초과학률은 2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드가 굉장히 큰 경우는 초과학률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앞에서 요 이제 와이블 부포 있잖아. 요걸 실제로 요 댐지 레이셔를 계산하는데 이제 넣습니다. 이거 넣으면은 여기서 요 부분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렇죠? 요 부분을 넣고 뭐 요게 또 적분이 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마 펑션을 이용을 합니다. 이 감마 펑션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익스포넨셜 위에 이제 마이너스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는 똑같기 때문에 요 나머지 요 부분을 이제 t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t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이거를 이제 뭐 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가 이제 다행히 이 부분이 여기 있고 요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요게 이제 나오고요. 시그마 이제 마이너스 t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감마 펑션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델타 시그마는 있는데 델타 시그마는 있는데 나머지가 없는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t의 a-1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t가 뭐였어요? t가 이제 q분의 델타 q였죠. 델타 q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만들어주고 억지로 다시 이제 이걸 또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a-1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a-1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거를 또 이제 더했다 빼줍니다. 더했다 빼주면 결국 이제 감마 펑션하고 비슷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t가 되고 t가 되고 그다음 요 a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게 이제 a에 해당하는 게 요게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바깥으로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감마 펑션 a라고 하는데 여기서 a가 이제 요거기 때문에 요게 아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감마 펑션 요거 적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해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통 이제 테이블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뒤에 이제 그 감마 펑션에 대한 테이블을 이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 레이셔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럼 알면 뭐죠? 이 A 바 같은 경우는 SN 커브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SN 커브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ND는 이제 이게 이제 그 20년 동안 발생한 스트레스 사이클 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10의 8성으로 가정을 합니다. 20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분포에 관련된 파라미터입니다. H하고 Q, 이 두 개만 이제 알면 결국 우리가 데미지 레이셔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아까 Q하고 H가 남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미지수가 이제 좀 그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맥시멈 스트레스 레인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변수들을 조금 다른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요게 이제 델타 시그마를 이제 넘을 확률. 자, 요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이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0부터 델타 시그마를 이제 다 적분한 거. 요걸 이제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부분이 이 델타 시그마 제로를 넘을 확률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n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페어링이 되냐면 결국은 이제 n0개 중에서 스트레스가 n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맥시멈인 스트레스가 델타 시그마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요거를 넘을 확률은 이걸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 즉 n0하고 델타 시그마 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Q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직선이나 곡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수들이 있죠. 미지수가 개수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직선이나 곡선이 지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 지나는 점으로 그 개수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n0 델타 시그마 제로라고 하는 거는 요 분포에 이제 분포 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가지고 결국은 믹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스케일 파라미터 Q, H 이러면 이제 우리가 와닿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N0나 시그마 N0, 즉 그 뭐 1000개 중에 제일 큰 놈이 얼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거든요. 뭐 10,000개 중에 제일 큰 놈이 얼마더라. 라는 것들을 어떻게든 얻어낼 수 있으면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식을, 그 장기 분포식을 좀 그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이 식을 구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요 초과확률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요거를 F가 원래 이제 와이블 분포였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여기다 다시 이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다행히 이게 적분이 됩니다. 정적분이 다시 돼서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시무하고 0을 넣어주면 결국 이제 초과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됐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이제 요 개념, 델타 시그마 제로를 넣으면 이게 이제 n0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델타 시그마 중에 시그마 제로를 이제 넣은 거죠. 여기 이제 델타 시그마 제로가 되게 빠졌네요. 자,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결국 익스포넨셜 억세기에서 로그를 다시 취하고, 그럼 Q를 이제 우리가, 결국은 Q를 요 N0하고 델타 시그마 제로, H, 요거에 이제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데미지 레이셔가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데미지 레이셔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 데미지 레이셔가 여기까지 유도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Q, 여기서 이제 Q하고 H, 요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요 Q를 지금 이제 바꿨습니다. Q를, 아까 이제 이렇게 N0가 델타 시그마 제로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Q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D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여하튼 Q가 없어지고 대신 N0하고 델타 시그마 제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Q 델타 시그마 제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델타 시그마를 이제 넘을 확률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토탈 N0가 있습니다. N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델타 시그마를 넘는 게 N이다 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맥시멈은 그냥 N0분의 1이 됐는데 여기서는 N0분의 N이 되겠죠. 그렇죠? N0분의 N이 됩니다. N0분의 N이 되고 여기가 이제 사실 그때 이제 델타 시그마 아까 델타 시그마를 이제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요 n과 n0의 관계를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제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델타 시그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n0하고 델타 시그마 제로는 이제 주어진 거고요. 요게 주어졌을 때, 요 델타 시그마라는 거, 즉 n0개 중에서 n개만 넘을 수 있는 이제 델타 시그마는 이제 요 식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네. 그래서 요게 결국은 뭐냐면 요게 바로 어떤 스트레스 레인지에 대한 장기 분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확률 분포고요. 확률 분포에서 이제 이 Q로부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레인지에 대한 장기 분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장기 분포가 뭐냐, 요걸 이제 좀 다시 이제 천천히 뜯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델타 시그마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의 이제 8승계 중에서 10의 8승계 중에서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밑에가 이제 축이 두 개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10의 8승계 중에서
요 델타 시그마를 넘는 그 개수입니다. 네, 개수.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정확하게 10의 8승은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평균 7초를 가정을 하면 요 ND가 10의 8승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10% 작은 9 곱하기 10의 7승이 됩니다. 9 곱하기 7승이 되고요. 요게 이제 역수를 취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은 아니고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요거 약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장기분포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0이 돼요. 스트레스가 0이 되면 결국은 이 10의 8승계 중에서 이제 전체 개수 중에서 모든 개수가 다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여기 10의 8승은 아니라고 했죠. 이게 9 곱하기 10의 7승이기 때문에 이 9 곱하기 10의 7승이 모든 게 이제 다 넘는 거고요. 요거에 이제 로그를 취하면 7.95 정도가 돼요. 반대로 이제 이게 델타 시그마 제일 큰 거, 즉 이게 이제 델타 시그마 제로에 대한 정의나 마찬가지예요. 델타 시그마 제로라는 거는 이제 20년 중에서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 곱하기 9 곱하기 10의 7승 중에 맥시멈이고요. 그거의 이제 초과 확률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이제 확률이 지금은 결국은 이제 10의 정확히 말하면 9 곱하기 10의 7승 중에서 하나죠. 하나. 제일 큰 건 하나죠. 그래서 로그 n의 1을 취하니까 0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정의가 좀 힘들어요. 이게 이제 토탈 뭐 10의 8승에서 넘는 개수, 이거 우리말로 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게 초과확률이라는 걸로 표현하면 결국 이게 이제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인데 전체 그 9 곱하기 10의 7승, 10의 7승, 요걸 이제 역수로 나눠주면 1.1 곱하기 10의 8승이 되죠. 요게 이제 초과확률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쪽 끝쪽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중에, 전체 중에 모든 게 다 넘는 거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은 초과확률로 이제 나타내기가 이제 편합니다. 그러면 즉 사실 양 끝단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뭐 그건 별로 쓸 일이 없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중간에. 그럼 초과 확률이 10을 마이너스 4승 값인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거는 요 중간의 값을 이제 읽어와야 되는데 여기다 선을 긋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읽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h가 0.7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읽으면 이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델타 시그마 제로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시그마를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 h는 우리가 그 와이브 분포에서 그 쉐이프 파라미터였죠. 네, 그 쉐이프 파라미터인데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10의 마이너스 4승 값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쉐이프 파라미터 h가 이제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델타 시그마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h가 커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제 초반 확률 중에서 델타 시그마가 커지니까 데미지 레이셔도 커지고요. 근데 이제 퍼티그 라이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 조선소 관점에서는 보면 h가 이제 작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응력이 좀 전체적으로 작아지고요. 데미지 레이셔도 작아지고 퍼티그 라이프는 길어지게 되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성급 관점에서는 가급적 이걸 좀 보수적으로 H 좀 넉넉하게 크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그 H를 이제 알아야 돼요. H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심플리파이드이기 때문에 정확한 H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확한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0년간의 어떤 스펙트럴 필요 해석과 같은 그런 이제 복잡한 시뮬레이션 하면 얻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플리파이드는 그런 걸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한 이 심플리파이드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H를 적절히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 사실 그거는 이론적으로 유도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이제 계산들을 해서 뭐 계산들 해보니까 한 요 정도 됐더라, 저 정도 됐더라 해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실 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 값을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경향을 갖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0.7을 보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보면 일단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압력, 그 다이나믹 프레셔 같은 경우는 그 수산면 본처가 이제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터미턴트 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수산면 여기 보면은 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물에 잠겼다 안 잠겼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데 같은데 요런 데는 이제 여기서 압력이 이제 이게 파 저하고 파고가 오면 압력 차이가 최대 이 정도까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도 뭐 비슷합니다.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요 차이가 이렇게 이제 이 압력의 레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 위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드라이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가 좀 큰 웨이브가 이제 파고가 여기 오면 또 이제 잠기고 그렇게 되면 프레셔가 여기는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선면보다 조금 좀 아래에서 그 프레셔의 그 레인지가 이제 제일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그 압력의 차이고요. 결국 요게 이제 델타 P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결국 이제 델타 시그마가 돼서 결국 요게 이제 데미지 레이셔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H가 아무래도 이런 다이나믹 프레셔가 큰데 이런 데가 이제 크게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H의 분포를 나타낸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크 쪽이 H0고요. 여기서 이제 수선면 근처로 내려오면 HA라는 게 붙어서 이제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이나믹 프레셔 분포하고 이제 유사하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H가 크다라는 거는 분포가 시그마의 이제 분포가 큰 거고 데미지 레이셔가 이제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H 분포를 이 다이나믹 프레셔의 이제 어떤 레인지의 분포가 비슷하게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하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리턴 피리어드가 이제 100년인 그 스트레스 레인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100년 중에 이제 제일 큰 스트레스 레인지가 있을 거고요. 20년에 이제 한번 발생하는 20년 리턴 피리어드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레인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걸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H는 1이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요 초과 확률, 익스턴스 프로버비티 정의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델타 시그마 결국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풀어냅니다. 이제 이 엑스포넨셜을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델타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100년과 20년의 차이다. 그 스트레스 레인지 차이는 결국은 여기서 요 ln n20과 n100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하고 여기에 h분의 이렇게 돼 있는 요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년 중에서 몇 개 사이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100년, 365일, 24시간, 3600 이걸 7초로 나누면 약 이게 이제 4.5 곱하기 10의 8승이 되고 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100 대신 20을 써서 하면 9 곱하기 10의 7승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를 각각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델타 시그마는 계산을 해보면 여기 로그를 취하고 여기 h가 1이기 때문에 약 1.087 그래서 여기 20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가 22 그래서 20년 리턴 피리어드의 스트레스 레인지보다 한 뭐 8.7%밖에 안 커집니다. 많이 안 커집니다. 그렇죠? 뭐 딱 그냥 대략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20년 100년이니까 5배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로그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10%도 커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이제 롱텀 분포인데요. 롱텀 분포는 이제 정의가 좀 다르죠. 요 N0 중에서 N이 이제 결국 이제 델타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N0개 중에서 N개가 이제 넘을 확률을 가진 그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리턴필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요 식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퍼티그 라이프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건데요. 예. 자, 여기서 실제로 퍼티그 라이프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로그 A하고 M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라이프는 20년을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토탈 그 넘버 오브 사이클은 이제 10의 8승이 되고요. N분의 10의 8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맥시멈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제 10의 8승에 해당하는 맥시멈 스트레스가 이제 330이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와이블 트립 파라미터는 1.01대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식을 이제 가져옵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가 있죠. 여기는 로그 A로 주어졌기 때문에 A 반은 10 곱하기 10에 12.436이죠. 요걸 요거대로 써주고요. ND는 아까 10의 8승으로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N0하고 델타 시그마인데, N0하고 델타 시그마인데, 요게 이제 짝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0는 10의 8승이고, 그 다음 델타 시그마는 330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30, 10의 8승을 써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M이 3이고 H는 1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감마 1 더하기 3 하면 4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요 감마 요때 이제 M이 3일 때 이 테이블이 이제 지금 그 성급 그 RP에 우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M이 3일 때 H에 따라서 이제 보면 H가 여기 1일 때죠. 그렇죠? 그럼 감마가 6이라는 이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쭉 계산해 보면 요 앞에 거는 0.11이 나오고요. 요 값이 아까 이제 6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2 요런 값이 나오고요. 그럼 퍼티그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제 20년을 D로 나눴더니 15.8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N0하고 델타 시그마가 좀 바뀌었어요. N0가 이게 이제 10의 4승이 되고 델타 시그마는 1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쉐 파라미터는 1.1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게 다 똑같죠. 모든 게 똑같고 N0 대신에 이제 10의 4승. 델타 시그마 중에 이제 130. 요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H 대신에 1.1이 들어가는 거죠. 1.1이면 이제 요거죠. 4.43인데.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0.814 이렇게 계산됩니다. 20년을 거꾸로 이제 D를 나누면 결국 라이프는 24.6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 N0하고 델타 시그마는 사실 짝만 이루면 뭐 어느 값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10의 8승이어도 되고 10의 4승이어도 되고요. 어느 값이든 그 와이브 분포의 이제 분포상에 있는 한 점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quivalent stress range인데요. 이게 이제 allowable stress range 다음에 나오는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요 equivalent stress range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스트레스 블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N1은 여러 가지 이제 들쑥날쑥 하죠. 지금 이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여러 가지 이제 N개 이제 블록이 있고요. 이제 그거마다 그 스트레스 사이클스도 이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유발된 이제 그 데미지 레이션은 요 이제 마이너 룰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라지 n을 우리가 SN 커브로 이제 정의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퀴벌런트한 한 가지만 계속 주구장창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요걸 이제 다 합친 게 N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N0만큼 이제 계속 주구장창 왔을 때 요 데미지 레이셔가 두 개가 똑같이 되게 되는 그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이제 블록이 K가 있으니까 K를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니까 그냥 시그마가 필요 없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델타 시그마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별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데미지 레이셔가 앞에서 유도한 이런 클로즈드 폼으로 우리가 쓰여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조금 바뀌겠죠? 이게 좀 바뀌고, 그렇게 되면 델타 시그마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allowable stress range에 대한 건데요. 먼저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다시, 요 이제 데미지 레이셔를 다시 보면, 이 데미지 레이셔에서 이제 N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데미지 레이셔가 이제 그 사이클 수가 이 데미지 레이셔를 이제 몇 년 기준으로 했느냐. 그냥 20년을 기준으로 했던 18승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요 N0하고 델타 시그마 제로는 요 앞에 예제도 봤지만 요게 이제 하나의 짝을 이루면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즉 이제 N0가 10의 4승이면서 170을 쓰거나 10의 8승이면서 400을 쓰거나 이게 짝을 이루면 되기 때문에 어느 값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ND 대신에 이제 뭐냐면 TD에다가 V0라는 걸 바꿔줍니다. TD라는 건 이제 전체 라이프 타임이고요. 20년을 이제 우리가 초로 바꿔주고, 이제 V0는 이제 롱텀 에버리지 제로 크로싱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니까 우리가 아까 주기는 이제 7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프리퀀시니까 이제 7초를 역수로 이제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결국 이제 뭐 ND를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V0에다 TD를 곱하면 이게 18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지금 롱텀 분포에서 보면 뭐 여 분포에서 어느 점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즉 여기서 이제 10의 보통 10의 4승이나 8승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10의 4승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 분포에서 요 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의 8승 요 끝에 있는 점.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롱텀 분포의 위에 있는 한 점을 어느 점이든 이제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allowable stress rang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데미지 레이셔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거꾸로 요 스트레스 관점에서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데미지 레이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따라 다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1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데미지 레이셔가 결국 1이 되게 만드는 델타 시그마를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델타 시그마를 정의할 때 이제 꼬리표가 붙죠. 이 델타 시그마가 이제 어떤 롱텀 분포 중에 어떤 값이니까 요 N0와 페어링 되는 그런 값을 이제 우리가 델타 시그마 얼라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티크니스 이펙트 요거를 고려하면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더 얼라블이 이제 더 작아지게 되죠. 여기 이게 이제 티크니스가 이게 22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일단 뭐 저거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그 allowable stress range가 이렇게 그 선급의 뒤에 어펜딕스에 보면 이렇게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예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요거를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제 요걸 접근하는 건지는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테이블에 있는 거는 이거 역시, 요 allow stress range 역시, 요게 이제 감마 펑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마 펑션이 또 테이블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그마 allow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이제 여기 델타 시그마 얼라블을 구하기는 SN 커브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SN 커브는 베이스 머티리얼에 된 걸 씁니다. 이게 이제 원슬롭 커브이기 때문에 베이스 머티리얼 요걸 씁니다. 요걸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수계산이 되죠. 그래서 요 로그 A 바하고 M 여기서 이제 요것들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얼라블 하스파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하라. 어디에 대한? 10의 마이너스 4승에 해당되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하스파 스트레스 레인지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다가 m 대신 3 넣고 n0가 이제 1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바가 10의 10 곱하기 12.4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넣어보면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 153이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테이블의 값들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가 이제 디자인 라이프 타임이 여기가 1 곱하기 10의 8승 우리가 지금 10의 8승을 다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쓰느냐 결국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어떤 웨이브 상에서 어떤 구조물에 10의 마이너스 4승 즉 이제 10,000번 중에 한 번 발생하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10,000번 중에 발생하는 이제 웨이브를 일단 결정을 하고 그 웨이브 상태에서 구하는 스트레스 레인지를 구합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액추얼하게 이제 발생하는 스트레스 레인지가 되는 거죠. 이런 확률을 가지고 요걸 구한 다음에 요 얼라블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액추얼한 게 얼라블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이건 페일이 되는 거고요. 이 얼라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페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레인지 랩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데미지 레이셔를 계산해서 이게 일보다 크냐 작냐 이거 따져도 되는데요. 이제 반대로 거꾸로 스트레스 관점에서 우리가 설계 이제 뭐 강도 평가할 때도 얼라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퍼티기 때문에 레인지를 씁니다. 레인지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티크니스 팩트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티크니스 이펙트가 여기 스트레스에 이렇게 곱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지 n을 쓸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미지 레이셔에 이제 이 라지 n에 직접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라블 스트레스를 정의를 하면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요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 레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라블 스트레스 레인지인데 10의 마이너스 4승 게 있고요. 뒤에 보면 또 10의 마이너스 8승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어차피 계산만 한번 다시 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똑같고요. 앞에 거랑. 여기서 이제 N0에 이제 10의 8승이 들어가는 거죠. 네, 10의 8승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계산해보면 305메가파스칼이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오픈덱스랑 똑같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고 써 있는데, 즉 이제 그 퍼티그 라이프가 10의 8승이고요. 와이브 볼을 따르고 이제 H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N0가 10의 8승, 즉 이제 초과 확률 10의 마이너스 8승 아니면 이제 N0 10의 8승 기준 맥시멈 그 스트레스가 이제 305메가파스칼 이 D가 1일 때 305메가파스칼이니까 실제 이제 20년 중에 뭐 발생한 10의 초과 확률 마이너스 8승인 델타 시그마 액추얼을 구해가지고 이게 이제 305보다 크다 작으냐 이것만 따져가지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요 식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교적 간단하게 요건 이제 원슬로 커브였으니까 이게 하나의 감마 펑션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SN 커브는 이제 대부분 다 투슬로 커브죠. 그렇죠? 이 투슬로 커브는 쉽지 않습니다. 요거는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데 항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서 요건 조금 더 어렵게 되고 요건 이제 수계산을 좀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 얼라우 스트레스 레인지가 이제 앞에서 성급 IPC 203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이제 그 다른 SN 선도로 나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도에 따라서 테이블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브 쉐입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요거는 이제 N0가 12.8승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때 이제 이 그 SN 커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이제 C2 커브죠. 그렇죠? C2 커브에 해당되는 allowed stress range는 이제 300이다. 여기서 이제 C2가 이제 305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요. 요 맥시멈 allowable stress range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과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레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쉐입 파라미터는 이제 1.1로 계산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이게 에버리지 프리퀀시였죠. 그렇죠? 여기 이제 0.15로 주어졌고 20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슬로 커브를 또 주어서 계산이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A 반은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 네, 일단 여기서 TD에다가 V0를 곱하면 여기 10의 8승이 일단 되고요. N0는 지금 두 가지죠. N0는 10의 4승하고 10의 8승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지금 h가 1.1일 때 감마는 4.436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10의 4승에 대한 거는 allowed stress 계산하면 이제 d는 1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15 8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4.436 요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11.8이니까 10 곱하기 10.8 이렇게 됩니다. n0 10의 4승 넣고. 이렇게 쭉 계산하면 85.5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의 8승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똑같고, 여기 N0 대신에 10의 8승을 넣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2배 정도의 이제 스트레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데미지 레이셔하고 얼라우 스트레스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배웠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설계에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얼라블 스트레스를 구했으니까 실제로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의 초과를 광연 델타 시그마 액추얼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